반갑습니다. 최니체예요. 최근에 제 콘텐츠 중에서 맛통론이라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아마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나서 가장 많은 비난과 악플을 받았던 영상인데, 이제 심한 댓글들은 자동 필터가 걸려서 여러분들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며칠 전에 좀 기억에 남는 게, 누가 제 채널명을 가지고 조롱을 하더라고요. 각자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취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니체의 철학이 좋아서 니체라는 채널명을 쓰겠다는데, 그게 왜 조롱의 대상이 돼야 하는 거죠? 원래 글쓰기 책에서도 늘 강조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개인의 취향을 두고 논쟁을 하지 말라. 왜냐면 취향에는 정답도 없고 옳고 그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애들은 그냥 여자라는 성별에 대해서 혐오가 가득 찬 사람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니체도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낮게 평가했어. 그런 거나 알고 니체라는 채널명을 쓰는 거니? 네가 여자라는 성별을 달고 어디 감히 컨텐츠에서 생각이 깊은 척, 본질을 논해. 이런 사고방식을 댓글로 보여주는 거죠. 아마 높은 확률로 여자들을 낮게 내려 까는 그런 영상만 찾아볼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채널들. 밖에를 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뭐 온라인에서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에서 사람을 겪어보고 이성도 좀 겪어보고 그때 가서 혐오를 하든 증오를 하든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좀 솔직해집시다. 사실은 이성을 만나고 싶잖아. 근데 당신은 자기 맘처럼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미워하고 증오하는 쪽을 택한 거잖아. 그런 걸 인지 부조화라고 하죠. 오늘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내가 가까이서 접하는 온라인 세계의 정보들, 내가 즐겨 찾는 것들이 나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만은 않아요. 내가 즐겨보는 것들이 내 인생에 해가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나마 폐쇄성이 짙은 커뮤니티나 약간 음지스러운 느낌의 특정 채널에서만 보이던 이 혐오성 댓글들이 요즘에는 어디에서든지 다 보이거든요. 특히 남녀 성별과 관련된 모든 주제, 연애 매칭 프로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뭐 비혼이나 노처녀, 노총각 어떤 주제에서든 성별과 관련된 혐오 댓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도 혐오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노인들은 하나같이 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대접받기만을 원한다. 결혼을 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퐁퐁당했다느니, 설거지당했다느니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고, 결혼 생각이 없으면 또 도태된 인간이라고 지들이 평가를 하죠. 애 낳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애도 과연 행복할까? 야음당한 건 아니고? 뭐 전부 다 혐오의 대상이에요. 욕도 아까운데 아주 지랄 똥을 싸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요즘 아무것도 아닌 일에 쉽게 예민해지고 공격성이 올라간다. 자꾸 세상에 불만이 많아지고 불쾌한 감정이 자주 든다. 내가 경험한 일이 아니어도 듣는 것만으로도 막 혐오스럽다는 기분이 든다. 이런 감정이 자주 올라온다면 내가 온라인 세상에 너무 과몰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가까이에 두고 접하는 정보들, 내 입맛에 맞게 짜여진 알고리즘부터 끊어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주제는 인터넷, 온라인 중독의 폐해라고 해야 하나? 온라인에 과몰입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역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커뮤라든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곳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유튜브는 구글 알고리즘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최근에 검색했던 것들, 시청했던 영상들을 기반으로 해서 계속 비슷한 주제로 가지를 뻗어서 나가잖아요. 요새는 쇼핑도 마찬가지죠. 쿠팡에서 내가 뭘 검색했느냐에 따라서 비슷한 제품을 계속 추천해 주잖아요. 안 볼 것도 뭐가 자꾸 뜨니까 한 번 더 보게 되고 구매로도 이어진단 말이죠. 다 맞춤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니까, 알아서 내 입맛대로 찾아주니까 일단은 편리해요. 내가 직접 일일이 검색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주니까. 이건 순기능인데, 반대로 나는 어느 순간에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위주로만 선택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수집을 하다 보면 어떤 가치 판단의 객관성을 잃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믿기 싫은 정보는 외면을 해버리는 거죠. 이게 점차 나아가면 확증 편향이 생기게 되거든요. 나랑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적대시하게 되고 생각도 편협해지게 되고 점점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침묵의 나선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댓글창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다수가 지지하는 지배적인 댓글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 내 의견도 그 여론과 일치할 때는 나도 목소리에 힘을 실어서 공공연하게 다른 곳에 가서도 그 여론을 뿌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 의견이 다수의 의견과 다르면 내 의견이 소수 쪽에 속하니까 침묵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고립되거나 배척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다수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댓글창에서도 공감을 많이 받으면 괜히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주류에 속하는 댓글과 의견들은 확대 포장이 될 가능성이 있고 소수의 의견은 과소평가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대표하는 예가 여론조사랑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른 경우, 대통령 선거를 예로 들면 A랑 B가 있는데 지지율은 A가 6이고 B가 4예요. 그때 A를 지지하던 쪽은 여론조사 결과가 더 좋으니까 더 기세등등해지고 더 목소리를 높이겠죠. 이때 겉으로만 보면은 A는 엄청난 힘이 생기고 더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B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피로감이 느껴지고 자기들이 지배 여론이 아니니까 침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투표를 하고 나니까 B가 승리를 한 거지. 이런 현상을 침묵하는 다수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실제로는 지배 여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배 여론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을 때는 내 경험과 주관, 사실 확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가상의 공간에서는 분명히 여론이 이랬는데 실제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온라인 세계에 과몰입을 하지도 않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세계가 전체를 대변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온라인 세계가 현실보다 더 극단적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온라인에 자주 머무른다는 건 반대로 현실 세계에서는 머무르는 시간이 적다는 얘기예요. 내가 온라인이라는 세계 속에서 키워온 믿음과 불신, 혐오감이 다수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잘 살고 있고 티격태격해도 알콩달콩 재미나게 연애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 증오와 배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인지 부조화가 생기겠죠. 여우와 신포도 얘기 아시죠? 여우가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데 나무에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여우는 저 포도는 분명히 시고 맛이 없을 거야. 이러면서 본인의 태도를 바꿔요. 사실은 저 포도가 먹고 싶은데 높이 매달려 있으니까 먹지 못하는 건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는 거죠. 나는 혐오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 주변은 다 잘만 살고 있다면 내가 생각한 게 혹시 잘못된 건가를 의심해야 되는데 쟤들도 사실은 다 불행할 거야. 겉으로만 행복한 척 하는 걸 거야. 내 친구가 만나고 있는 저 여자친구, 저 남자친구도 사실 엄청 별로인 애일 거야. 결혼한다면 앞으로 제 인생은 헬게이트가 열리겠지. 현실에서도 이렇게 삐딱함을 드러내니까 주변에서도 슬슬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로는 연쇄 하강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때도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았던 노래를 내려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이건 실제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이 결과만 봐도 우리는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행동에 의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여론에서 우세한 말들이나 내가 그중에 공감 가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곧 내 생각인 양 여기저기 퍼뜨리고 다니는 거죠. 이 연쇄 하강 효과 뜻이 앞선 사람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자기도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혐오성 댓글들을 살펴보면 다 앵무새처럼 같은 말을 하거든요. 자기가 봤을 때 공감 가는 댓글들, 그리고 여론의 공감을 많이 얻었던 댓글들을 복사해서 그게 마치 진실이고 팩트인 양, 또 자기 생각인 양, 여기저기 전파를 시키는 거죠. 자기도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집단 극화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람들은 내 입장과 반대되는 의견은 그걸 뒷받침하는 아무리 강력한 증거들이 있어도 애써 무시를 해버린다고 해요. 자신의 입장과 어긋나는 정보들이 수두룩해도 기존 입장에 대해서 확신을 그대로 유지하는 성향을 보인다는 거죠. 특히 극단주의 성향일수록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그 신념에 반대되는 증거나 정보를 접해도 오히려 기존의 신념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더 극단적인 의견을 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동의를 얻기 때문에 결과도 더 극단적으로 치닫게 된다고 합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한쪽 성별에 대해서 유독 비난하고 두들겨 패는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곳에 가보면 댓글들만 봐도 혐오에 치우친 생각이 주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주류의 생각은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같이 달려드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채널은 더 폐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는 채널 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이미 구독자 대부분이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쉽사리 주제를 갈아탈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말할 수도 없고. 걔네들이 원하는 말을 해줘야 되고 걔네들 입맛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말을 하게 되면 댓글로 채널 주인한테 일종의 압박을 하더라고요. 초심을 잃었다는 둥, 방금 그 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둥. 구독자들의 아바타가 돼서 걔네들이 원하는 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가더라도 건강한 구독자들을 끌고 가야 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집단 극화 현상을 겪다 보면 그 중에서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갖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이제 남는 사람들은 더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돼요. 내부 동질성은 더 강해지겠죠. 혼자 할 때는 감히 하지도 않을 일들을 집단에서는 무슨 용기인 건지 더 서슴없이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 제목을 공감하는 것을 경계하라 라는 말로 정한 이유가 있는데요. 공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긍정적인 느낌, 따뜻한 느낌,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공감이라는 건 나는 당신이 처한 상황을 알고 당신 기분을 이해해야 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데 어쩔 때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보다 내 상황과 감정에 함께 몰입돼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움직일 때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집단에 머무르고 싶어 하잖아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런데 공감이라는 게 늘 좋은 작용만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읽은 공감의 반경이란 책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게 공감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감이 과잉되면서 발생된다고 하더라고요. 공감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되려 나의 선입견과 나의 성향을 그대로 반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더 공감이 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상대편의 생각보다 더 옳다거나 더 중요한 가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어쩌면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배척하고 선택적으로 공감하는 모순이 있지는 않은지. 그렇기 때문에 내 의견에 공감을 해주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내 편.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적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공감의 목을 맬수록 반대 입장인 사람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적이자 악으로 믿게 되면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 혐오와
차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요즘에 보이는 수많은 혐오성 댓글들이 어쩌면 그들 사이에서의 공감이 도를 넘어서 혐오로까지 이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온라인 세계에 가몰입돼서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잘못된 믿음과 신념, 혐오를 키우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온라인의 폐해, 역기능 3가지. 첫 번째, 침묵의 나선 효과. 두 번째, 연쇄 하강 효과. 세 번째, 집단 극화 현상. 그리고 마지막, 저의 생각이지만 공감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도 당분간은 유튜브에 구글 추천 영상 받지 않으므로 설정을 좀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